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은 빈티지 스토리 튜토리얼의 마지막 주제로 농사와 사냥,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농사와 사냥은 말 그대로 농사와 사냥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지만 농사를 지을 때 토양의 영양분을 보는 법, 야생벌을 옮겨와 양봉장을 만드는 법, 또 사냥을 해서 얻은 가죽을 재련하는 법,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요리하는 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농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밭에 심을 씨앗과 토양, 그리고 토양을 밭으로 만들어줄 괭이가 필요합니다. 씨앗들은 무, 양파, 야생벼 등 야생에 있는 채소와 곡식들을 보실 때마다 캐서 얻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야생에 있는 채소들을 수확하실 때 위에 블록 정보에 보시면 채소나 곡식마다 다르지만 성장한 단계를 나타내 주는데요. 이왕이면 성장을 거의 다한 채소들을 수확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성장이 다한 채소나 곡식을 수확하시면 씨앗뿐만 아니라 채소 또는 곡식 그 자체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씨앗들을 얻었으면 이제 농사를 지을 토양을 찾아야 하는데요. 빈티지 스토리에서는 토양의 비옥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옥함이 가장 낮은 로우부터 해서 중간, 높음, 그리고 가장 토양이 비옥한 테라프테라 순서로 있는데요. 보통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어디에서나 쉽게 보실 수 있는 토양으로는 비옥함이 낮은 토양과 중간 토양이실 겁니다. 비옥함이 높은 토양인 경우 강우량이 많은 지역에 비옥함이 낮음이나 중간 흙 아래에서 드물게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옥함이 높은 테라프테라와 같은 경우 숯, 퇴비, 뼈가루 등을 조합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비옥함이 낮은 토양은 아예 선택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중간 정도의 비옥한 토양을 사용해주세요. 어느 토양이든 농사 짓는 법은 동일합니다. 농사를 지을 흙을 바닥에 깔아주신 다음 돌이나 굴이나 강철 등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괭이를 만드신 다음 괭이를 손에 들고 밭으로 만들 흙을 우클릭으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씨앗을 우클릭으로 심어주시면 끝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밭으로 만든 흙은 다시 캘 수 없고 사라지니 참고해주세요. 추가로 이렇게 농작물을 심게 되면 토끼 같은 동물이 와서 먹을 수 있으니 꼭 울타리나 아니면 밭을 따라 땅을 파서 오히려 역으로 토끼를 잡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농작물을 심었으면 위에 각 농작물마다 성장 단계에 대한 내용과 다른 여러가지 정보들이 뜨는데 우선 여기서 나오는 성장 단계는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단계를 나타내는데 이 단계는 각 농작물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9단계라고 해서 다 자라는데 9일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다 자라는데 단계의 2배 정도의 일수가 걸립니다. 즉 9단계 농작물이면 정상적으로 자랐을 때를 기준으로 대략 15일에서 18일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관리를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토양의 습도, 토양의 영양분 상태, 그리고 기온입니다. 먼저 습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작물을 심은 땅의 습도가 낮아지면 농작물들이 정상적인 속도로 자라나질 못합니다. 이 습도를 관리해주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토양 근처에 물 블록을 놓는 것입니다. 토양 근처에 물 블록을 놓으면 토양의 습도가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치 밑으로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물 블록의 영향을 받는 토양의 거리는 물 블록으로부터 새 블록만큼 영향을 받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물뿌리개로 물을 주셔야 합니다. 물뿌리개는 도자기 만드는 방식으로 만드시면 되고 혹시 도자기를 만드시는 법을 모르신다면 초반 공략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물뿌리개를 다 만드셨으면 물 블록에 우클릭을 해서 물을 담으신 다음 이렇게 우클릭을 꾹 눌러 밭에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이때 밭 블록 정보를 보시면 moisture, 즉 습도 수치가 100%가 될 때까지 물을 잘 주세요. 이 습도는 근처에 물 블록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매번 일정 수치까지 떨어지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토양의 영양분 상태를 봐야 합니다. 토양의 영양분에는 N, P, K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각 농작물마다 자라면서 소모하는 영양분이 다릅니다. 심으려고 하는 씨앗이 어떤 영양분을 소모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씨앗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어떤 영양분을 소모하는지 정보가 나옵니다. 즉 동일한 밭에 똑같은 농작물만 계속 심게 되면 결국 해당 영양분이 없어져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토양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를 관리해주기 위해 한쪽 밭에는 K를 소모하는 농작물을 심고 다른 밭에는 N을 소모하는 농작물을 심으시면 다음번에는 반대로 심어 소모되는 영양분 상태를
골고루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양분은 농작물을 심지 않고 밭을 쉬어주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중간 정도의 토양을 밭으로 만드신 것이라면 그냥 밭을 없애버리고 다시 중간 정도의 비옥한 토양을 새로 까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중간 정도의 비옥함을 갖고 있는 토양은 그냥 흙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세상에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다시 채워지기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그냥 새로 블록을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높은 비옥함을 갖고 있는 땅이나 특히 만들기 어려운 테라프테라와 같은 땅인 경우 밭으로 만들었을 때 다시 캐면 귀한 흙이 없어져 버리니 이런 땅들은 쉬게 해줘 영양분을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영양분들은 여러가지 거름을 이용해 채워주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저는 게임을 하는 동안 땅에 거름을 딱히 줘본 적이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N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음식 등이 썩었을 때 나오는 썩은 덩어리 64개를 나무통에 넣고 20일 동안 기다리면 나오는 퇴비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P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뼈를 맷돌에 갈아 뼈가루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K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암염을 찾아 맷돌에 갈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비료를 땅에 뿌려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온인데 각 농작물들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최저 기온이 있습니다. 여름철 때 기온이 너무 높아지면 농작물을 수확했을 때 나오는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겨울이와 기온이 너무 많이 낮아지면 농작물들이 다 얼어 죽게 됩니다. 여름에는 높은 온도에서도 살 수 있는 농작물들만 심으셔도 되지만 사실 한 번 수확하게 되면 수확물을 8개 정도 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절반만 나오더라도 4개라 사실 여름철 농사에 대해서 전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겨울철과 같은 경우 한겨울이 되면 농작물들이 다 얼어 죽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버티기 위해 온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실은 최대 크기 14×14×14 공간에 농작물 위쪽을 유리블록을 놓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벽 재질은 흙이나 돌 등 너무 이상한 재질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은 뚫린 문이 아닌 잘 막혀있는 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실이 완성되면 밭 블록을 봤을 때 온실 효과가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온실 덕분에 실내 기온이 밖에보다 5도 정도 올라갑니다. 물론 완전 한겨울일 때는 온실도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농작물들이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저와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다 고려해서 밭을 만들 때 처음부터 7×7 크기로 만들어서 중간중간 물 블록만 놓아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밭을 만들 때는 온실벽을 만들 것을 고려해서 한 칸만 띄고 밭을 똑같이 구성해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면 겨울이 왔을 때 바로 미리 만들어둔 틀을 따라서 온실벽을 만들고 위쪽만 유리로 덮어주면 되기 때문에 편하더라고요. 자, 이 정도면 농사를 위해서 아셔야 하는 습도 관리, 토양 영양분 관리, 기온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사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플렉스풀은 꼭 많이 농사를 지어주세요. 빈티지 스토리에서 플렉스는 실이 되는 재료로 정말 없어서 못 쓸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는 재료인데 대량으로 얻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농사가 최고이니 많이 농사를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양봉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장을 만들어두면 꿀도 수확할 수 있지만 랜턴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벌집 왁스도 수확할 수 있는 등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양봉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야생 벌을 찾으셔야 합니다. 근데 야생 벌을 찾기 위해서는 아마 벌 소리로 찾으셔야 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세팅에 가셔서 소리 쪽에서 음악 소리는 아예 꺼버리시고 자연 환경 소리를 많이 낮춰주세요. 그렇게 설정하고 이제 숲 쪽을 계속 돌아다니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벌들이 내는 웽 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야생벌을 찾는데 운 좋으면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소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생벌을 찾으셨으면 지도에 꼭 표시를 해주시고 실수로라도 야생벌집을 떨어뜨리지 않게 벌집이 있는 나무의 잎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제 캣테일과 점토로 벌집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벌집을 만드셨으면 이제 야생 벌집 근처에 블록을 조심히 쌓고 근처 블록에다가 만드신 벌집을 놓은 다음 근처에 꽃을 잔뜩 심어주세요. 그러면 세팅 끝입니다. 이제 벌들이 옮겨가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기다리다가 다시 벌집으로 가보시면 새 벌집의 인구수 낮음으로 벌들이 옮겨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벌들의 숫자가 낮은 이유는 기존에 있던 야생 벌집에서 일부 벌들만이 새 집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벌은 정상적으로 잘 옮겨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벌집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렇게 벌이 든 벌집은 가방 칸에 넣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해서 가방 칸을 비워주시고 벌집을 보고 우클릭을 누르시면 가방 칸에 벌집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벌집이 생겼으니 양봉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봉장은 꼭 울타리나 블록을 설치해
귀하게 얻은 벌집을 너구리가 망치지 못하게 꼭 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벌이 들어있던 벌집을 컨트롤 스크롤로 선택을 해 블록 등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처에 여러 개의 빈 벌집들을 만들어 놓고 근처에 꽃을 잔뜩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벌이 있던 벌집에서 점차 벌 숫자가 많아지면 곧 빈 벌집으로 천천히 옮겨가며 벌들이 들어있는 벌집들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칼 등으로 벌집을 부숴 수확을 해주시면 되는데, 항상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꼭 한 개의 벌집은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셔야 합니다. 벌집 한 개는 그대로 둬야 또다시 빈 벌집을 만들어 설치를 했을 때 건들지 않았던 벌집으로부터 벌들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벌집 한 개는 부수지 말고 냅둬주세요. 추가로 벌집을 수확하다가 벌들이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벌집 근처에 마른 풀집 덩어리로 허수아비 하나를 만들어 놔주세요. 그러면 집을 잃어 열받은 벌들이 저희한테 분풀이할 것을 허수아비한테 대신 분풀이를 합니다. 이렇게 수확을 한 벌집은 나무통이나 양동이와 같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곳에 벌집을 들고 우클릭을 쭉 하시면 꿀과 벌집 왁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냥하는 법은 창이나 활 등 무기로 야생동물을 잡으시면 되고, 이때 육식동물은 물론이고 초식 동물들도 공격을 당하면 반격을 해오는데, 이게 꽤 아프기 때문에 블록을 3칸에서 4칸 정도 쌓고 멀리서 공격을 하시거나 동물들 움직임이 느려지는 깊은 물로 유인을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다만 가끔씩 동물이 점프 공격을 하는 판정이 잘못 들어가면 블록 3칸에서 4칸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물 중에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은 곰입니다. 곰은 블록 4칸에서 5칸은 쉽게 오르고 체력도 많고 공격력도 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곰을 잡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깊은 땅굴을 파놓고 가운데 기둥을 두고 사다리를 설치해 곰 함정을 준비하고, 그 다음 돌멩이를 던져 곰을 유인해 땅에 가둬버리는 방식의 함정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창을 던져 잡아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잡은 동물들을 칼로 쉬프트 플러스 우클릭을 해서 수확을 해주시고 뼈도 부숴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육식동물 고기는 요리로는 못쓰니 그냥 캠프파이어에 바로 구워서 드시면 되고, 뼈는 돌도끼 손잡이나 돌칼 손잡이 또는 밭 거름으로 사용되니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일 유용한 것은 가죽, 그러니까 모피인데요. 이 동물의 모피를 어떻게 처리를 해 유용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피에는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피 크기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필요한 개수만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모피를 무드질을 하면 가죽을 적게 주지만 곰을 잡아 나온 큰 모피를 무드질을 하면 가죽을 많이 주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모피를 재련하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모피에 동물 지방을 묻혀 생가죽을 만드는 방식과 모피를 무드질을 해줘 가죽을 만드는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생가죽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그냥 조합창에서 모피 옆에 동물 지방을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묻히고 완전히 지방이 다 스며들어 생가죽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생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헌터 백팩이 있습니다. 헌터 백팩은 풀로 만든 손바구니 다음으로 인벤토리 크기를 넓혀주는 아이템으로 아마 게임 초중반에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인벤토리 크기를 최대한 늘려주는 가죽 가방이나 갑옷의 재료가 되는 가죽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라임 돌멩이와 물, 그리고 나무통 3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나무통 3개를 설치하고 이제 나무통에 물을 가득 채워주겠습니다. 나무통 1개에는 최대 5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3개의 통에 물을 다 채웠으면 이제 라임돌 50개를 망치로 부수거나 맷돌로 갈아 라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라임 50개를 첫 번째 나무통에 넣어 물을 라임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피를 넣을 건데 모피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모피를 하나씩 계속 넣다 보면 옆에 will turn into X amount of soaked hide after 20 hours of sailing 이라고 20시간이 지나면 몇몇 개의 젖은 모피가 될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그 문구가 나오면 seal, 닫다 버튼을 눌러 나무통을 잠궈주세요. 그렇게 20시간이 지나면 모피가 이제 젖은 모피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조합창에 이 젖은 모피와 칼을 놓고 모피를 긁어낸 scraped hide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긁힌 모피를 약한 탄닌 물과 강한 탄닌 물에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먼저 약한 탄닌 물은 나무통에 물을 50리터 넣고 오크 또는 아카시아 나무 블록 5개를 넣고 C를 눌러 나무통을 잠그고 24시간을 기다리면 약한 탄닌 물로 바뀝니다. 강한 탄닌 물은 이 약한 탄닌물 50리터에 똑같이 오크 또는 아카시아 나무 블록 5개를 넣고 C를 눌러 나무통을 잠그고 24시간을 기다리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약한 탄닌물과 강한 탄닌물 둘 다 필요하니
두 번째 나무통에는 약한 탄닌물을 만들어 주시고 세 번째 나무통에서는 강한 탄닌물까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약한 탄닌 그리고 강한 탄닌물을 다 만들었으면 긁힌 모피를 먼저 약한 탄닌물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C를 눌러 4일을 기다리면 이제 준비된 모피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준비된 모피를 강한 탄닌물에 넣고 C를 눌러 4.5일 정도를 기다리면 이제 드디어 가죽 완성입니다. 이런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알고 싶으면 나무통 위에 블록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물들을 준비해 놓는 것을 하나씩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죽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기에 가죽이 나무통에서 재련이 되는 동안 약한 탄닌이나 강한 탄닌 등의 재료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나무통에 약간의 물들이 남을 텐데요. 이건 나무 양동이로 나무통을 보고 우클릭을 해서 퍼낸 다음 바닥을 보고 컨트롤 우클릭으로 버리시거나 다른 나무통에 우클릭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농사에 대한 부분과 사냥을 해서 얻는 모피를 재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다뤘습니다. 요리하는 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농장을 만드는 법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장은 동물 잡는 게 어렵지 키우는 것은 쉽습니다. 키울 수 있는 동물에는 닭, 양, 멧돼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을 때려서 유인을 하시던 블록으로 유인을 하시던 어떻게든 유인을 하셔서 암컷과 수컷을 잡아오시면 되는데 이때 양이나 멧돼지를 블록으로 유인을 할 때 트로우라는 먹이를 주는 통에 음식 한 개만 넣어 음식 먹는 쪽으로 오게 유인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닭과 같은 경우 1.19 버전에서 캣테일로 만든 바구니랑 나무 막대기로 함정을 만들어 곡식 등을 넣고 기다리면 운이 좋으면 닭이 잡힐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잡은 닭 바구니는 가방 넣는 칸에 넣고 옮기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암컷과 수컷만 잘 잡아 모아두셨으면 이제 양과 멧돼지는 large trow라는 통에 마른 풀 또는 곡식들로 밥을 잘 주시면 되고 닭은 large trow나 small trow 통에 곡식을 주시고 달걀을 모으기 쉽게 알 부화장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닭은 밥을 안 주면 알을 낳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밥만 잘 주면 알아서 새끼를 낳고 그렇게 3세대째가 되면 더 이상 플레이어를 무서워하지 않는 길들여진 새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동물들은 푸주칼로 쉽게 잡아줄 수도 있고 길들여진 닭은 캣테일 바구니로 넣어 쉽게 이동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농사와 사냥을 통해 얻은 식량을 요리하는 법과 요리와 식량을 오래 보관하는 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식량들 중에는 그냥 바로 우클릭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바로 먹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요리를 해서 먹는 게 훨씬 배고픔도 더 채워주고 영양가도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리 방법으로는 캠프파이어에 고기류나 캣테일 뿌리를 불로 구워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는 요리 냄비로 요리를 해먹거나 파이 또는 빵을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요리 냄비는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요리 냄비를 다 만드셨으면 작은 캠프파이어를 만들어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음식 재료를 놓을 수 있는 칸 4칸이 뜹니다. 자, 그럼 요리 레시피를 알려드릴 텐데요. 요리 레시피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리 냄비를 넣었을 때 나오는 이 4칸 중에서 앞쪽 2개 칸에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요리의 종류가 정해지게 되고 나머지 2칸에는 선택사항이지만 추가 재료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 스튜를 만들고 싶은 경우 앞쪽 2칸에는 고기를 넣고 나머지 2칸에는 야채나 계란 등을 넣으면 야채 등 추가 재료가 들어간 고기 스튜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이런 식으로 4칸에 고기를 전부 2개씩 넣으면 고기 스튜 2인분에 추가 재료로 고기 2인분이 들어간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칸에 들어가는 요리 재료들의 숫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한 칸에만 재료 2개를 넣고 나머지는 1개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즉 2인분을 만들려면 모든 칸에 재료를 2개씩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쪽 2칸에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요리의 종류로는 붉은 고기를 넣어 만드는 고기 스튜, 야채만 넣어 만드는 야채 스튜, 곡식만 넣어 만드는 죽, 계란 2개를 넣어 만드는 스크램블 계란, 그리고 물 1리터와 야채를 넣어 만드는 스프 정도가 있습니다. 물 1리터와 같은 경우 도자기로 그릇을 만들어 물을 우클릭해서 1리터를 담은 다음 물이 담긴 그릇을 마우스로 들고 좌클릭을 여러 번 해서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료들을 다 넣었으면 이제 나무장작 등으로 불을 붙여 요리를 만들어 주시면 끝입니다. 다 만들어진 요리는 그릇을 손에 들고 우클릭해서 떠서 드시면 되는데 참고로 바로 요리된 요리는 100도가 넘을 정도로 엄청 뜨거우니 꼭 식혀서 드셔야 합니다. 파이나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븐이 필요합니다. 오븐은 붉은 점토를 이용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밀가루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밀가루는 맷돌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맷돌 만드는 법은 죽의 도구 제작 튜토리얼 편을 참고해 주세요. 맷돌을 만들어 맷돌 밑을 우클릭을 해 나온 화면에 곡식을 넣고 맷돌 윗부분을 우클릭으로 꾹 눌러줘 곡식을 갈아 밀가루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조합창에 물이 담긴 양동이와 밀가루를 넣어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파이 또는 빵 만들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빵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오븐 안에 나무 장작을 넣고 횃불로 불을 붙여 오븐 안을 가열시켜 주세요. 다 가열이 되면 이제 밀가루 반죽을 넣어주세요. 한 번에 4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점점 빵이 부풀어 오르는데 다 익었을 때 우클릭으로 꺼내주세요. 이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빵이 타버리는데 이렇게 타면 영양가는 좀 떨어지지만 오히려 유통기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빵 완성입니다. 파이를 만들려면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나무 판자로 테이블을 만들고 밀가루 반죽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우클릭을 하신 다음 초식동물의 붉은 고기나 야채를 가져와 우클릭으로 쭉 넣어주세요. 그럼 일단 완성인데 추가로 파이 모양을 내고 싶으시면 밀가루 반죽을 손에 들고 우클릭을 하시면 모양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빵을 굽듯 가열된 오븐에 구워주시면 끝입니다. 파이가 다 구워지면 칼로 파이를 잘라 드시면 됩니다. 이런 영양가 좋은 파이나 빵은 먹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가 없어 꽤 편리한 음식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식량 재료나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빈티지 스토리에서는 모든 음식의 유통기한이 있는데요. 이를 가장 많이 늘려주기 좋은 방법으로는 도자기로 음식 저장용 항아리를 만들고 저장 창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저장용 항아리는 도자기로 만드시면 되고 저장 창고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재질로 된 블록으로 만들어진 7×7×7 크기의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흙 밑에 한 칸을 파고 저장용 항아리 안에 음식을 넣고 블록으로 가려주면 한 칸짜리 저장 창고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싶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기에 적당한 크기의 블록으로 저장 창고를 만들어 주시고 문과 같은 경우 꼭 틈이 없는 나무 판자로 만든 문을 사용하시거나 구멍이 뚫린 모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트랩도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공간을 만들고 나서 저장용 항아리를 놓고 안에 재료들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유통기한이 늘어나는지 보고 싶으시면 항아리를 봤을 때 위에 블록 정보를 보시면 고기, 채소, 곡식 등의 유통기한이 0. 몇 숫자만큼 음식이 상하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정보가 나옵니다. 요리 냄비를 이용해 만든 요리를 오래 보관하고 싶으신 경우 도자기에서 크룩이라는 뚜껑이 달려있는 요리 보관 전용 그릇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다 만드셨으면 이제 요리가 다 된 요리 냄비를 보고 크룩을 손에 들고 우클릭을 하시면 1인분 요리이든 2인분 요리이든 꽤 많은 양을 한 번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크룩에서 요리를 꺼내 먹고 싶으신 경우 크룩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에 그릇을 들고 우클릭으로 떠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크룩의 가장 큰 특징은 밀봉이 된다는 것입니다. 밀봉은 이렇게 음식을 담은 크룩을 보고 동물 지방이나 벌 왁스를 이용해 밀봉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밀봉을 하면 유통기한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대신 동물 지방이나 벌 왁스 모두 꽤 유용한 자원이니 갖고 계신 자원 상태를 잘 생각하셔서 밀봉을 하실지 말지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만약 이렇게 담긴 음식이 썩어 rot이 되어버린 경우 그릇이나 크룩을 들고 물에 던져버리면 안에 썩은 것이 그릇과 분리가 되어 나오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이 썩은 것은 거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농사와 사냥 그리고 요리까지 다 다뤘습니다. 이제 진짜 제가 더 이상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이 영상들에서는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빈티지 스토리에는 참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게임을 하시면서 혹시 발견하게 되신 요소나 팁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알려주셔서 다른 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튜토리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많이 사랑하는 게임인 빈티지 스토리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이만 다음번 메인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